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사고는 허술한 소방시설 관리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한 소방시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소방관리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모두 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대형 화재 사고. 평소 허술했던 소방시설 관리가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여전히 다중이용시설의 상당수가 취약한 소방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78회 임시회 기간 소방관리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현장 단속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는 일주일 전 조사 대상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불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고치자는 겁니다. 관리 부실에 대한 과태료도 3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지가 나오면 그때 시설 보수를 하고 통지 안 하면은 안 하고 있다고 하전하면 무방비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지하지 말고 불시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또 지하와 창문이 없는 곳에만 의무화돼 있던 재현시설 설치를 전체로 확대하고 의료시설이나 어린이집, 양로원 등엔 면적 제한 없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안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소방시설 법령 개정 건의안은 오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와 정부로 이송됩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서울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패럴림픽까지 이어가기 위해 지난달 26일 평창 패럴림픽 붐업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동계 스포츠 종목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휠체어 컬링 등 다양한 시범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휠체어 컬링에 참여한 박마루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패럴림픽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의 대표 겨울 명소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옆에 컬링 경기장이 탄생했습니다. 한국 여자 컬링팀의 활약으로 컬링의 인기가 높아진 가운데 시민들이 컬링 경기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컬링, 슬래지 아이스하키 등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직접 보기 어려운 장애인 동계 스포츠 종목 홍보 부스도 운영됩니다. 3월 9일부터는 평창 패럴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장애인 올림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려고 서울시와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 패럴림픽 붐업 행사에서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시범 경기와 휠체어 컬링 이벤트 경기가 열렸습니다. 컬링 경기는 휠체어 컬링팀 대 비장애인 컬링팀으로 진행됐는데 평창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 상비군 민병석 선수와 우창윤, 박마루 서울시의원 등이 선수로 출전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열기가 여기까지 계속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열기가 3월 9일부터 이어지는 패럴올림픽에 함께 모든 국민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6년에 휠체어 컬링팀과 일반 컬링팀을 창단해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평창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로 서울시청 소속 감독과 코치, 선수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선발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휠체어 컬링팀의 선정과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지원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도시철도 안전운행 및 시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 전문가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통합 이후 도시철도 운행 안전 개선과 시민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교통공사 퇴직자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서영진 교통위원장은 최근 평균 수명 연장과 노후 복지 불안 등으로 퇴직자들의 근로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번 토론회가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3.4%에서 2017년 말 기준 4.6%까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왔습니다. 교통위원회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법정 비율을 지키고는 있지만 더욱 다양한 일자리 발급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장애인 고용률 5%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3.1절 99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학교에 설치돼 있는 친일파 김성수 동상을 철거하고 김성수의 호를 따지은 성북구 인촌로의 도로명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공 유지는 법이나 조례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강제할 수 있지만 학교 같은 사유지는 현행법상 어렵게 돼 있다며 고려대의 자발적인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2015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한 친일파 기념물 조성금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끝내 폐기된 바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의원들의 구청장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이순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청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은평구를 서북 지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김구현 의원이 성북구청장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복지 행정과 안전한 성북, 문화 성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오경환 의원은 내 삶의 힘이 되는 으뜸 마포를 위한 6대 공약을 발표하며 마포구청장에, 김미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평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에 따르면 3월 2일부터 구청장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 입후보할 시의원들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꿈, 바로 내 집 마련인데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치솟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탓에 꿈을 이루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집을 떠나 타지로 나가는 청년층의 경우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시의회 김인재 의원은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해 지난 1월 2일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2018년 새해 제1호 조례로 접수됐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최근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처해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주거 문제 해소와 자립 기반 조성에 그 초점을 맞췄는데, 주거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거기본법이나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와 달리 오로지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례라는 점이 강조된 것 같은데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청년들의 주거 빈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지옥고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의 흔한 주거 형태인 지하나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줄인 말인데요. 헬조선, 흙수조와 같이 최근 청년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자, 햇빛이 잘 들지 않고 곰팡이와 습기 때문에 축축하고 건강에 해로운 지하방.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옥탑방. 그리고 겨우 다리 뻗고 누우면 그걸로 끝인 비좁은 고시원이 이 시대 청년들의 대표적인 주거 환경입니다.
이런 닭장 같은 지옥고에서 숨만 쉬는데 수십만 원이 드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나마 바깥 공기라도 쐴 수 있는 창문이 있는 방이면 몇만 원 더 붙는다고 합니다. 이런 지옥고에 사는 청년들이 2016년 기준으로 서울에만 40.4%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최근 청년들의 이 주거 빈곤은 단순히 주거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로까지 직결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주거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기본 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요. 자, 이 계획에는 기본 목표와 방향, 정책 자금의 조달과 운용, 주거복지 수요와 공급, 그리고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기도록 했습니다.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적시해 놓았는데요. 여기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을 융자 지원하고 또 청년 가구 임대료 보조, 청년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년주택 공급과 창업, 그리고 주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창업지원주택 공급 등 청년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청년 주거 사업에 동참하는 단체와 기관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참여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서울시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이 나아지고 있는지 심각해지고 있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저 주거 수준 미달 청년 가구 지표와 경제, 사회 분야에서 자립할 수 없는 수준의 주거 지표를 개발하고 공개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주거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할 청년들에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로 청년 주거 문제를 해소해 우리 사회 성장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